안녕하십니까. 차 파는 아지아 그랜 다이저입니다. 한 며칠 억수로 추웠는데 오늘 보니까 날씨가 많이 풀렸죠. 햇빛도 많이 들고 뭐 밖에도 지금 따뜻하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차 파는 영상이 아니고 구독자님들한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체크 1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자, 우리가 흔히 아는 완전 무사고, 그 다음에 사고, 그 다음에 유사고 차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완전 무사고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퍼는 사고로 안 들어가니까는 이제 범퍼 제외하고, 범퍼를 제외하고 이제 교환된 외판 부위라든지 주요 골격 부위가 교환된 게 없는 게 이제 완전 무사고 차로 분류가 되고 중고차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사고 차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단순 교체죠. 그러니까 볼트 체결 부위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범퍼라 이제 앞 휀다, 본네트, 뭐 문짝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트로 이제 풀어서 이제 뭐 용접이나 판금 없이 바로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이제 무사고 차량으로 분류가 되고. 유사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라요. 앞 휀다하고 뒷 휀다하고 틀립니다. 뒷 휀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어 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뒷 휀다 같은 경우에는 뒤쪽이 휀다라는 게 이제 천정 부위라든지 밑에 이제 휀다고리 쪽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안 잘라내면, 그러니까 용접을 하지 아니하면은 이제 그 교환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잘라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너무 나쁘게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뒷핸다나 H식으로 차 골격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런 이제 주요 골격 쪽에 이제 손상이 있다거나 앞쪽에 본네트 엔진 쪽에 보면은 뭐 사이드 멤버, 인사이드 패널, 전 패널, 그 다음에 리어 패널, 백 패널이라고 백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중고차 업계 쪽에서는 이제 그런 부위들이 이제 교환이 되게 되면은 유사고 차량으로 판명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완전 무사고, 유사고 뭐가 어떤 기준이냐고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완전 무사고를 사시는 분도 있고 무사고를 사시는 분도 있고 유사고를 저렴하게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성향의 구매자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1000만원짜리가, 자, 그랜저 HG가 1000만원 합니다. 완전 무사고가 1000만원. 아무것도 이제 교환이 된 게 없고, 키로수는 일단 무시하고 사고를 말씀드린 거니까 1000만원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순 무사고, 그게 무사고죠. 완전 무사고는 아니고, 본네트 하나가 갈렸다든지 뭐 앞엔다 갈렸다든지 문짝이 갈렸다든지 운행에 지장이 없는 그냥 외판이죠. 사람으로 치면은 그냥 뭐 우리가 이제 찰가상을 입었어요. 근데 데일밴드 붙여가지고 뭐 빨간약 발라서 다시 새살이 돋잖아요. 그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운행에 지장이 없는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 그 다음에 유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좀 흘렀다. 자, 완전 무사고 1000만원. 그 다음에 무사고 뭐 900, 그 다음에 유사고 뭐 700, 딱 1000만원, 900, 700 이렇게 나누어지죠. 자, 여기서 이제 구매자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차를 뭐 새 차를 사든 중고차를 사든 완전 무사고 차를 샀는데 주행을 하다가 내가 뭐 살짝 받치든지 아니면은 누가 살짝 박았는데, 저 콩만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박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랜저 IG 2년 된 중고차를 샀어요. 샀는데, 옆에 아주머니가 저 운전 부주의로 내 차 앞엔다를 긁었어요. 그러면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100에 90은 그냥 뭐, 제조사 그 센터 가가지고 교환 안 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뭐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통상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따져봅시다. 그죠?
앞으로 차량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운행을 하다 보면은 뭐 사고가 뭐 절대 나서는 안 되지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완전 무사고를 1,000만 원 주고 사냐? 그냥 850만 원, 900만 원 주고 뭐 휀다 하나 갈렸고 문짝 하나 갈렸고 운행에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의 차를 사느냐는 것은 그거는 구매자 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쉽게 풀어볼게요.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쉽게 표현해볼게요. 자, 그냥 내가 900만 원밖에, 800만 원밖에 기준을 800만 원, 90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완전 무사고 차를 사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왜? 1,000만 원짜리를 보고 있는데 900만 원, 8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갭이 적은 갭은 아닙니다. 10%, 20%예요. 그래서 1,000만 원짜리를 굳이 안 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굳이 완전 무사고의 차량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무사고 차량을 사는 사람들이 뭐 잘못됐다거나 뭐 그게 뭐 옳지 않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차를 중고차를 사는데 내가 예정된 예산하고 있는데 굳이 뭐 오버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완전 무사고 차를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무사고를 온 돈 주고 사가지고 해서 샀는 게 잘못됐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좀 모호하긴 하죠. 예. 잘 생각하시고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굳이 완전 무사고가 모든 중고차의 기준에서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유사고 차량입니다. 저도 이제 한 10년 이상 이제 중고차를 하다 보니까 유사고 차량도 들어와요. 뭐 앞에 다 먹었고, 뭐 뒤에 다 먹었고, 뭐 사이드 판넬 나갔고, 뭐 엔진까지 뭐 이렇게 먹은 차는 저는 안 맞습니다. 그건 왜냐면 팔고 난 뒤에 나중에 뭐 속 썩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싫더라고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유사고 차를 사더라도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입자 입장에서는 유사고 차를 사더라도 수리가 잘 되는 차를 사죠. 유사고 차라고 해서 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1,000만 원을 예를 들어 그랜저 H 아까 말씀드렸죠. 1,000만 원짜리를 살라 그러는데 그랜저 TG는 상태 좋은 차량이 뭐 700만 원 정도 합니다. 하면은 그래도 이왕이면은 700만 원 좋은 거보다 그래도 조금 사고가 조금 있더라도 운행에 지장이 없고 뭐 이런 차들은 뭐 한 그냥 700만 원 마지노선 잡아가지고 그랜저 HG를 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수리가 제가 매입하는 차량은 보면은 제가 물론 뭐 다 이제 수리를 어떻게 했는지 하부부터 엔진룸부터 모든 걸 다 검찰을 하겠죠. 근데 수리 잘 되는 차량들도 뭐 무사고 차량 못지않아요. 더군다나 키로가 안 많고 키로가 작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정말 괜찮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보태가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중고차 업계에 있고 제가 딜러를 하고 10년 이상 중고차 장사를 해왔잖아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왔는데 저 역시도 저는 완전 무사고 차 안 타고 다녀요. 저는 제 기준입니다. 정답 아니에요. 안 타고 다녀요. 차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오늘 사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모레 누구가 쿵 박을 수도 있고 뭐 여성분들이나 운전이 미숙한 분들이 초보자분들이 뭐 요즘 뭐 만만하게 사는 아반떼라든지 뭐 이런 차를 사가지고 내가 뭐 주차 부주의로 뭐 조금 심하게 벽을 긁는다든지 박아가지고 판금이 안 될 정도가 돼가지고 이제 앞펜다를 교환하거나 문짝을 교환해야 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는 거를 그는 저도 이제 경험으로 또 많이 보기도 했었고 저도 초보 때는 그런 경험이 뭐 누구나 다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완전 무사고, 유사고, 선택의 몫은
구매자분들입니다. 구매자분들인데, 자, 정리하겠습니다. 완전 무사고, 유사고에 대한,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너무, 사고, 사고나 뭐 이상 있지 않을까? 근데 딱 팩트는 뭔지 아십니까? 사고 차량이라도 어떻게 얼만큼 수리를 잘 해놨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제가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조금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완전 무사고에 그냥 내 찝찝하다 그러면 완전 무사고 차량 사시면 돼요.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사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형편은 조금 예산이 좀 어긋나는데 외판 사고 그냥 무사고 완전 무사고 말고 한두 개 정도는 감수하겠다. 그러면은 1, 20%싼 금액에 그 차를 사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유사고 차량. 아까 예를 들었죠. 뭐 그랜저 TG가 뭐 연식 좋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 700만 원 한다. 근데 1000만 원짜리 그랜저 HG를 완전 무사고로 사기는 어렵고, 근데 이왕이면 조금 사고 조금 있더라도 뭐 유사고 차량이라도 700만 원에 그랜저 HG를 사도 괜찮겠다 생각하시면은, 팩트는요, 대신 사고가 났더라도 아주 수리가 잘 됐는 차량이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자, 여기서 챕터, 주제 1 일단 끝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챕터 2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중고차 시장요. 뭐 기업업체이기 때문에 좀 이게 좀 독설입니다. 예, 잘 뭐 판단하시고, 너무 그쪽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좀 독설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차를 구매하게 되면은 딱 몇 가지 루트가 있어요. 첫 번째, 신차 영업소에 가서 뭐 딜러들이 뭐 고객님들도 새 차를 사면은 이제 대체 차량을 하시겠죠. 그런 차들 저희가 가서 고객을 만나서 그 이제 금액을 산정하고 매입을 해 오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매, 공매. 뭐 흔히 뭐 모기업 이건 얘기해도 되겠죠. 이거 뭐 독설 아니니까. 뭐 글로비스, 뭐 여러 경매장 요소는 많습니다. 예. 그러한 이제 매입 루트, 매집 루트를 해가지고 이제 매집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요즘 뭐 대박 났던데요. 예. 저도 처음에는 활동하다가 활동 이제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모모업체가 이제 비슷하게 말씀드릴게요. 하이딜러, 하이딜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가요, 진짜 개쌍놈 새끼들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업체를 보면은 모든 뭐 중소기업 이상이 되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영업 전략팀이라고 있죠. 모든 업체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략팀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기업이 전략적으로, 영업적으로 타이트하게 있지 않습니까? 타이트하게 해서 더 많은 버블, 그러니까 더 많은 이걸 이제 우리 업체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하이딜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놈들입니다. 제가 자파나아지아 그랜다이저가 제 개인적인, 제가 한 3년 이상 활동하다 접었습니다. 독한 놈들 때문에. 팩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손님이 하이딜러에 손님이 제가 그랜저 전문으로 많이 하다 보니 그랜저를 예를 들게요. 하이딜러에 그랜저를 하나를 이제 출품을 하죠. 요즘 어플로 아주 잘 돼서 시스템 잘 돼 있어요. 예. 그 시스템 잘 돼 있는 건 인정합니다. 예. 이제 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 냅니다. 그랜저 이제 2천만 원짜리. 내가 이제 보통 엔카라든지 보배드림이라든지 이제 어떤 온라인 매체에서 이제 시세를 검색하시겠죠. 자, 내 차는 2017년식에 뭐 5만 킬로. 그럼 이제 소매 시세를 쭉 봅니다. 그죠? 보고
아, 그러면 나는 얼마 정도 받겠다. 라든지, 얼마를 받고 싶다. 뭐 이런 게 있겠죠. 자, 그 어떠한 이제 내 판매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을 잡아요. 그죠? 맞죠? 잡으면은, 자, 이거는 내가 2천만 원 받겠다. 생각했죠. 자, 그러면 하이딜러에 올립니다. 뭐 어플 다운 요즘 잘 돼 있잖아요. 올리는데, 올리면은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 보통 3개가 이제 상위로 떠요. 뭐 상위 링크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뭐 파워 링크 쪽으로 이렇게 뜹니다. 뜨면은 뭐 1순위 뭐 2천만 원. 아, 예를 들어서 이게 엔카의 시세가 뭐 2,200만 원이다. 하면은 내가 뭐 2천만 원을 받고 싶다. 근데 1순위 뭐 2천만 원. 2순위 뭐 1,950만 원. 3순위 뭐 1,900만 원.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그 자기 그 하이딜러입니다. 하이딜러를 이제 이용하는 그 자기 고객층들이 이제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상위 금액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건데 이게 모순이 있어요. 물론 좀 이따 팩트를 좀 더 말씀드릴게요. 모순이 있어요. 뭐냐면은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잖아요. 있는데 1순위가 2천만 원 말씀드렸죠. 2순위 1,950만 원, 3순위 1,900만 원입니다. 자, 얘네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딜러들도 있고 1순위 1,950만 원을 이제 채택을 하겠죠. 당연히 제일 비싸니까. 2천만 원짜리를 채택을 하겠죠. 1순위를. 근데 가잖아요. 오죠. 방문 이제 온다 하는 그런 뭐 시스템 잘 돼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오잖아요. 그 2천만 원.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요즘 뭐 경기도 어렵고 대출 많이 받잖아요. 받는데 우리 뭐 배너 광고 이제 인터넷에 많이 뜨잖아요. 예, 뜨면은 뭐 최저금리 뭐 3.9% 아닙니다. 세부 사항, 부대 사항이 좀 틀려요. 3.9% 예를 들어 그냥 잠깐만 빨리 얘기할게요. 좀 복잡하니까. 다른 길로 빠지면 안 되니까 저도 좀 헷갈리거든요. 3.9% 하면은 그 3.9%가 나는 2년 동안 3.9%를 쓰고 싶은데 2년 동안 절대 안 합니다. 60개월 5년이에요. 왜? 그만큼 이자를 빼먹어야 되거든. 2년에 3.9%는 절대 없어요. 5년에 3.9%지. 자, 잠깐 예를 든 겁니다. 좀 비슷한 예시를 든 거예요. 생각나는 게 지금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2천만 원, 1,950만 원, 1,900만 원 있습니다. 2천만 원 가요. 그럼 얘네들이 2천만 원 다 주고 사냐? 광고에는 뭐 연예인이 나가지고 뭐 2천만 원 내 차는 뭐 벨로스트 뭐부터 뭐 이래 나오더라고요. 저도 많이 봤는데 절대 2천만 원 안 줍니다. 왜? 매입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깎으려고 하고 받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파는 사람들은 매수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매입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종의 딜러죠. 뭐 저도 솔직히 그랬습니다. 오픈할게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뭐 하나 터집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팔 때는 조금 기수 있어도 중고차 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고차 특성상 그렇습니다로 얘기를 하는데 살 때는 이거 기스해야 되니까 도색해야 됩니다. 부분 도색해야 됩니다. 라이트 쪽 기스가 있으니까 라이트 복원해야 됩니다. 뭐 이런 트집을 많이 잡아요. 잡고 그래서 자 1순위를 이제 그 구매자분들이 이제 기분 나쁘다. 뭐 자꾸 구매를 빼니까 안 사겠다. 그 이제 튕가요. 안 사겠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2순위한테 또 오라 합니다. 1,950만 원짜리죠. 이놈도 똑같은 놈이야. 왜? 섭리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조금 빨리 갈게요. 지루하니까. 똑같이 1번하고 똑같은 걸 합니다. 똑같으려고 그래요. 결국은 뭐 그냥 시간이 없고 하는 사람이 팔 수도 있어요. 팔 수 있는데 보통 2순위에서 3순위 안에서 그러니까 보통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모순이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독한 놈이라고 말씀드리는 진짜 영상 끝까지 보십시오. 이 진짜 괜찮은 정보입니다. 제가 다 3년 동안 다 느꼈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합니다. 이거 진짜. 재수 없어요. 진짜 짜증납니다. 이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손님이 이 차를 팔고 하면은 새 차를 사실 수도 있지만은 중고차를 또 다시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1년 안 되는 차, 뭐 5,000km 차, 신차급의 중고차를 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거 많이 겪어봤고 많이 판매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팩트가 뭐냐면 이 독하고 나쁜 놈들, 하이딜러 나쁜 놈들이 이거를 금액을 조장합니다. 더 많은 금액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하게 소매될 수 있는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단순한 논리잖아요. 금액을 많이 쳐주겠다, 많이 쳐주겠다, 많이 쳐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론적인 팩트는 마지막에 과정은 다 좋아 보이고 뭐 우리가 하이딜러는 더 다른 데보다 더 주고 다 해준다. 근데 2차적인 피해를 입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2차적인 피해가. 그럼 다시 새 차를 사면 상관없어요. 새 차를 사면 상관없는데 중고차를 다시 사게 되면은 당연하게 이 중고차 시세가 이 하이딜러 시장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중고차 시세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활동도 접었습니다. 안 합니다. 이 미친 전략팀, 이 미친 영업 전략팀 때문에 이 시장이 더 활성화는 되지 않고 이 어려운 경기에 자꾸 어려워집니다.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경매나 공매가 더 투명할 수도 있어요. 왜? 경매나 공매는 시작가가 있고 낙찰 가격이 있고 이 어떠한 그 시작가 낙찰가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오히려 얘네들이 더 투명해요. 경매장 공매장이 데이터 전제로 시작가를 정하고 낙찰 데이터를 정하고 평균 흐름을 정합니다. 근데 이 독종놈의 새끼들 하이딜러는 그거를 조성해요. 저거들이 만들어 간다니까. 단순한 논리 이해하시죠? 근데도 그 하이딜러를 이제 흥분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이딜러를 이용하는 분들은 광고도 많이 하고 뭐 더 준다 하니까 그거 더 좋은 거에 다 팝니다. 다 한 가지가 열애가 됩니다. 예, 한 가지가 배제가 돼요. 그거를 자기 차를 제값에 받고 새 차를 사는 분들은 열애입니다. 상관없어요. 전혀. 1도 상관없어. 근데 이거를 팔고 다시 또 나는 또 예를 오래된 차 팔 수도 있잖아요.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장이 자꾸 넓어져요. 그 하이딜러 시장이.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다시 중고차를 사는 그 금액은 무조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개놈의 새끼들. 진짜 재수 없습니다. 여하튼 제가 이 오늘 판매 영상은 아니지만 제가 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자꾸 중고차 시장이 자꾸 저러한 뭐 얍삽하고 빠꼼하고 저런 대가리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과정은 다 해주는 것처럼 좋은 시스템처럼 보여가지만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는 피해를 보고 당하고 피해를 보는 게 저거 뭐 저 또한 뭐 우리 딜러들 또한 세금이다 보니 비싸게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장이 커지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예. 조금 제가 오늘 영상이 조금 액센트도 강하고 악센트죠. 예. 악센트도 강하고 너무 제가 이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너무 전달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조금 이제 목소리도 커지고 좀 했다는 점, 이제 얘기 다 했으니까 좀 침착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좋은 정보 얻었다고 생각하시고, 저 차파나지야 그랜다이저 저는 그렇게 장사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뭐 나중에 뭐 문제가 되면은 충분하게 우리 구매자님들과 소통하고 풀어가면 되는 거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런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옳지 않아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예, 영상이 좀 길었죠. 근데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 번 이해가 안 되시면은 한 번 더 돌려보십시오. 제 말 틀리면은 뭐 악성 댓글 달아주셔도 돼요. 예,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요 상위 제 요 연락처로 차를 안 저는 차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지만 차를 안 사셔도 됩니다. 뭐 이런 전화 하셔도 돼요. 뭐 중고차에 대한 뭐 차량에 대한 정보라든지 뭐 어떻게 고장 났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어떻게 싸게 고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충분히 친절하게 응대해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고 났는데 근데 이거 잘합니다. 사고 났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가 조금 자만적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저 보험회사 보상가 직원보다는 조금 더 잘할걸요. 전화 주세요.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10여 년 이상 했던 기사 생활부터 차근차근 밟아왔던 그런 경험들과 노하우를 고객님들하고 충분한 시간 가지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자, 일단 뭐 제 영상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야지 힘나는 거 아시죠? 예. 하여튼 뭐 이제 날씨가 많이 꺾여 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 식사 잘 챙기시고 뜨신 국물 무야 따뜻합니다. 고려하시고 앞으로 좋은 영상 많이 찾아뵙고 또 이러한 좀 이제 뭐 독설 팩트지만 이런 좋은 영상들로 또 찾아뵙고 좋은 차들 더 나은 가격에 투명하게 진짜 투명하게 품질 좋은 차들 제가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요. 예, 차판 아지아 그랜 다이저입니다.